이 내용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허구인 픽션입니다. 앞편에서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았습니다. 이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거래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지요. 계약금은 계약을 약속한 돈으로 매매 금액의 10%이고, 중도금은 중간에 지급하는 돈으로 60%를 지급해야 하고, 잔금은 계약이 완료될 때 모든 금액을 지불합니다.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등기부등본을 넘기는 때는 잔금을 다 받았을 때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겼을까요? 매매계약서와 통장을 하나씩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소재지 1, 2, 3, 4, 6, 7, 8, 9, 10, 11, 12, 16, 17번 13개 모두 계약일자와 등기부등본 날짜가 똑같습니다. 즉 4개를 뺀 나머지 13개는 계약금만 받고 등기를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잔금은커녕 중도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를 넘기다니요. 이런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약금만 받고 등기 넘겨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아버지의 땅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박 사장은 잔금까지 통장으로 모두 입금되고 인감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서 중도금을 받든 잔금을 받든 그 필지에 대해서는 돈이 하나도 누락되거나 그거를 뭐 입금 안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또 미리 받아가지고 중도금 때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무슨 돈이든 돈은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히 뭐 여기를 주거나 이런 건 단 한 건도 있지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누락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중도금 때 왜 넘겨줬고 잔금 때 누락이 된 건 추후의 문제이고 잔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간 것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체크해줬어요. 잔금 때 인감을 이제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잔금을 먼저 넣어. 그 다음에 서류를 넘겨주는 거지 인감을 먼저 주고 잔금을 받는 그런 건 없어요. 큰아들은 이를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입금은 제대로 되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과 아버지 통장의 실제 입금 내역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매매를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모두 매수인 이름으로 아버지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래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통장에서 매매계약서에 계약되어 있는 매수자 이름을 찾아 합계를 내는 방식으로 맞춰보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아래 논은 약 5억 6천 정도 매수자 이름으로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다 넘어갔는데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입금 금액도 부족한 걸까요? 다음은 논을 팔았으니 박 사장이 수수료로 가져간 수수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논의 거래 면적은 총 3,375평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한 평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계산을 해보면 3,375평 곱하기 10만 원은 3억 3,750만 원입니다. 거기에 90% 이상 분양되었을 시 성공 보수는 매매가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3,375평 곱하기 110만 원은 37억 1,250만 원이고 여기에 0.02%를 곱하면 7,425만 원의 성공 보수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총 수수료 계산은 3억 3,750만 원 더하기 7,425만 원은 4억 1,175만 원입니다. 아버지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큰아들은 이 수수료를 어떻게 지급했을까요? 수수료를 입금해준 금액은 총 2억 9,770만 원입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현금으로도 가져가고 땅도 수수료 값으로 가져갔습니다. 수수료로 가져간 땅 면적은 114평인데요. 114평 곱하기 100만 원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수수료로 가져간 총 금액은 현금으로 2억 9,770만 원과 땅 1억 1,400만 원으로 총 4억 1,170만 원이 수수료 총액입니다. 박 사장에게 가는 4억 1,175만 원 수수료 중 5만 원을 덜 가져갔네요. 그런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찾으셨나요? 박 사장이 수수료를 현금 대신 땅으로 가져간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수료로 114평을 가져간 것은 아버지에게 매매가로 입금이 되고 거래가 된 것이 아니라
수수료로 가져간 땅입니다. 수수료는 거래 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 계산된 금액은 수수료를 땅으로 가져가고 그 땅에 대해 또 수수료를 매겨 수수료를 더 챙겨간 것입니다. 거기에 성공 보수도 1억 1,400만 원에 대한 2%도 더 챙겨간 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더 챙겨간 것입니다. 다시 계산을 한다면 거래 면적에서 수수료로 대신 가져간 땅을 빼고 수수료를 계산하고 성공 보수도 수수료로 대신 가져간 땅을 빼고 계산한다면 1,385만 8천 원을 수수료로 더 챙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논을 팔고 수수료로 챙겨간 금액만 4억 1,170만 원입니다. 대리인 큰아들은 100억 원의 금액을 만지니 1,380만 원은 눈에 보이지가 않나 봅니다. 1,000만 원은 몇 개월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하는 큰 돈입니다. 큰아들은 이런 계산은 하고 박 사장에게 수수료를 줬을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안 되지냐고.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아 참나.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은 관리하는 이거. 입장에서는 우리는 궁금한 거 그냥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정혜야. 너 무조건 그러니까 잘못된지 않아. 네 자신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 맞지. 이해관계자들이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래. 너 일 잘하고 수고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거는 의심나는 부분 주민등록이라도 하나 아버지 주민등록이라도 달라고 이런 거라도 뽑게 안 줘. 왜 줬어? 그래서 얘한테 얘기해봐. 애들한테. 조사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거 네 썼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 의심나는 거. 얘기가 중독은 안 받았잖아. 아 그거는 작성이 다 안 된 거라고요. 내가 서류 정리가 다 안 된 거라고요. 그 1차는 글쎄, 예? 네 자신만 하지. 이건 내가 만든 거라고요. 내가 만든 거라고 이거를. 이거를 다 내가 만든 거라고요. 이거 내가 만든 거라고요. 내가 다 이거를. 그런데 이거 하면서 일이 좀 많았어요, 내가. 그렇다고 너 그런 핑계를 하지 마라. 내가 급한 거 달라고 그러면 줘주면 끝나는 아버지 드렸어요. 드렸어요. 이거 말고. 감사가 안만 급하다고 그냥 넘어가나?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통장 한번 보여주지 않았는데 무엇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어떤 것을 드렸다는 거죠? 일이 바빠 7년이 지나간 지금 시점에서도 정리가 다 안 되었다 말하면서 다 드렸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이름으로 들어온 통장 내역과 등기부등본 세 가지를 모두 맞춰줘야 보여준 거지. 종이 한 장 달랑 들고 와 보여주었다. 이게 보여준 겁니까? 회사에서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도 보여줬다. 우기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문서화해서 누구나 들여봐도 이해갈 수 있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큰아들이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일을 처리한 것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일을 처리했다고 보여지겠습니까? 아버지가 억울하셔서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병이 더 깊어지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거 팔아가지고 이거 차고 싶고 그때는 거기 허가 나지 않았는데 무슨 그걸 팔아. 그때는 되지도 않았을 텐데 무슨 아유. 안 왔으면 화들 나라야지. 왜 이걸 건드려. 난 그거 들지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해라 했으니까 손을 댄 거지 뭐 당신이 안 한다 그러면 손 대고 그냥 창고 오늘 왔다가 했는데 왜 지금 와서 후회를 하고 그래. 만약 아버지가 팔라고 하라고 했더라도 어머니라도 말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싼 가격에 계약금만 받고 등기를 넘겨줘야 하겠습니까? 정말 큰아들과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 대대로 농사지어온 땅은 모두 팔았고 다른 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종가집의 대는 여기서 끝나나 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된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저 위에 산자골은 어떻게 팔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